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앞전 유튜브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일본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의 전략을 살펴봤는데 우리 한국은 일본과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뭘 배워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율이 4월 초에 발표됐죠. 거기에는 좀 특징점이 있습니다. 아시아권도 동남아의 관세율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높고, 그 다음에 한국, 일본. 한국, 일본은 뭐 1% 차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7%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국과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17%를 주는 모양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트럼프 관세율을 7월 8일까지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협의가 돼야지 그 관세율을 계속 유지를 할 건가, 아니면은 지금 7월 8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협상을 다 끝낼 건가, 아니면은 또 다시 유예를 받을 건가, 이게 지금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관세율의 특징점을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교섭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도 가가지고 지금 최상목 부총리, 그다음에 안덕근 장관 가서 이제 교섭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교섭하는데 공통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군사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자원 문제, 이걸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 한일 동맹, 미일 동맹. 동맹 관계에서 주일 미군 부담금 문제가 있죠. 두 번째는 임가공 무역으로서 원료 문제가 있습니다. 원료 문제는 중국의 희소 광물 공급 협력망이라는 게 있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알래스카 문제와 겹쳐서 같이 우리가 검토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AI, 반도체, 그다음에 전자, 자동차. 실제적으로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물품 파는 문제에서 미국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한일 대미 교섭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양국의 정치 문화가 다르다. 한국과 일본은 정치 문화가 다르다 이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봐서. 자, 두 번째,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의 위상이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세 번째, 이 교섭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이건 정치 문화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만, 일본이 미국에 교섭하는 그런 자세와 한국이 미국에 교섭하는 자세,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한국 대통령은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죠. 벌써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취임 이전에 가려고 엄청나게 사전 교섭을 했는데 그게 미국에 길들이기로 실패했지만 결국 2월 초에 가가지고 트럼프와 만나서 공동 선언문을 일본 주장대로 다 넣습니다. 교섭 자세가 다른 거죠. 세 번째, 대중관계.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 이 입장 차이가 또 한국과 일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정치 문화하고 일본의 정치 문화 다르죠. 물론 일본도 소수 여당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소수 여당을 중요한 선거에서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선거에서 소수 여당으로 만들어서 일본도 입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 여야가 지금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정신 구조는 국내 정치판에 있다. 그러니까 한국 정계가 굉장히 혼란하다. 이게 이제 큰 정치 문화의 차이고, 두 번째는 반미 정서입니다. 일본에서는 반미 정서가 거의 없죠. 근데 한국에서는 반미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미 정서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것도 중요한 정치 문화의 차이다. 두 번째, 미군의 위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한 미군의 주도는 역사, 그리고 주일 미군의 주도는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어요. 주일 미군은 원래 점령군입니다. 주한 미군은 원래 지원군입니다. 우리 6.25 사변 때 미군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3만 명이 죽고 또 계속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한국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군이고, 주일 미군은 2차 대전에 패한 일본의 무장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점령한 점령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 차이가 완전히 틀려서 한국에서는 그 지원군을, 일부 운동권에서는 주한 미군을 철수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주일 미군을 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주일 미군 중에서 제일 많죠. 지금 주둔을 한 인원이. 그런 미군의 유상도 조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한국이 중국보다는 더 가깝죠. 일본보다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여야로 해가지고 친중 그룹이 세력화되어 있습니다.
친중그룹이 세력화된 건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죠. 자, 대신 일본은 친중 우호 세력은 있지만 여야가 공동으로 미국과 대응하는 데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죠.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교섭 파트너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최상목 부총리, 안덕근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고, 일본은 총리 이하, 이시바 총리가 벌써 미국에 갔다 왔고, 그리고 이 총리 이하 모든 강요가 달라붙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시바 총리는 4월 7일에도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를 해가지고 이 무역 관련 얘기를 했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일본 외교의 부분적 승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US 스틸, 그러니까 미국 제철이죠. 미국 제철을 일본 제철이 인수를 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이 앞전 이시바와 트럼프의 만남에서는 이시바가 불허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확인시켜줬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걸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날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한테 전화했을 때는 그 불허 결정을 취소를 하고 재검토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외교의 부분적인 승리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집중적으로 모범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측 대표가 미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보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일본은 미국을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 그 칭찬을 하는 그런 말 중에 또 자기네들이 이익을 취한다. 대표적인 게 이것입니다. 일본은 끝까지 미국 편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일본이니까. 그런데 이 최대 투자국 일본이 관세 조치로서 투자 여력이 감소되면 미국도 손해다. 그래서 관세 대상에서 예외여야 된다. 이런 논리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에는 재미가 있죠. 일본이 미국의 최후 친구라는 말은 사실 트럼프는 아베 총리가 최초 친구라고 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친구 그 말에 대비해서 이번에는 최후의 친구다. 이런 말도 지금 상당히 유머러스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경제전쟁 역사를 잠깐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왜 국난으로 규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과거 1980년대, 우리가 1980년대는 일본이 바블 경제에서 엄청나게 경제가 흥할 때입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은 일본의 가나와 현을 전부 팔면은 미국을 다 살 수 있다. 그런 말이 돌 정도로 일본의 엔화 가치가 높을 때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미국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견제의 가장 첫 번째가 1985년 플라자 합의죠. 플라자 합의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 일본의 엔화를 환율을 조정하는 거죠. 이 환율 조정이 엄청나게 일본한테 피해를 줍니다. 결국 잃어버린 30년, 이게 바로 어디서 나왔냐면 플라자 합의에서 나온 거죠. 자, 두 번째, 19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를 미국이 완전히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반도체가 일본이 더 이상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대신 우리 한국의 삼성에서 그 반도체에 주목을 해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국가가 된 거죠. 굉장히 1985년과 86년에 미일 경제협정이 중요하고 일본의 엄청난 독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얼마만큼 이런 미일 협상에서 잘하면 일본이 손해날 수 있다는 걸 일본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경제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베 총리 때 2017년이죠. 총리가 되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무역협정을 해서 결국 2019년에 무역협정에서 일본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이 미국은 미국 자동차를 일본에서 사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일본은 미국 자동차는 안 되고 대신 미국산 농산물을 살 거다. 이런 양보안을 해가지고 결국 일본산 자동차가 대미 수출에 추가 관세를 회피하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계속 저렇게 1위를 차지하고 하게 된 협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일본의 협상 카드가 있습니다. 일본의 협상 카드는 미국의 국채고 또 미국에 투자하는 돈입니다. 크게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일 동맹이죠. 세계에서 최고 가는 일본의 신뢰죠. 이 세 가지의 협상 카드로 보시면 되고, 한국은 이와는 다르게 조선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 카드를 어느 정도 잘 활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카드가 됩니다. 일본의 협상 카드는 미국 국채인데 지금 미국 국채를 최대 보유국이 일본으로 돼 있죠. 그런데 미국 국채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그래서 미국은 일본한테
이 국채를 다 팔고 새로 저금리로 일본이 국채를 구입을 하라. 이걸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이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본의 협상 카드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돼요.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에 일본의 전략을 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느냐. 공교롭게 우리는 트럼프 1기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됐습니다. 딱 이 시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트럼프 2기인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죠. 그때도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국내 전국이 탄핵이 돼가지고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었죠. 자, 트럼프 2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수선하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교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참고를 왜 일본을 해야 되냐면 다행히 그때 트럼프 1기 때도 아베 총리의 협상단이 미국과 잘 교섭을 해서 우리가 그걸 잘 본받아가지고 트럼프 1기 때 무사히 우리가 관세 폭탄에서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일본식 해법을 시기적으로도 우리 국내 전국의 상황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꼭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해법 중에 주요 해법은 이것입니다. 우선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야 된다. 대중국 문제 그리고 합동 군사훈련 문제. 그런데 공교롭게 미일 정상회담 선언문에서 일본이 한국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대변을 해줬습니다. 공동선언문에 어떻게 나왔냐면 일본은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북한 공조 필요성도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 견제 필요성도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걸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추가를 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이 문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IT 기술, 반도체, AI 분야는 3국이 협력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 분야를 창안을 해서 우리가 한일이 공동을 대응을 해야 되고 일본의 움직임을 주도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일본의 동경대 교수 후르사와 같은 사람은 대미 협상 테이블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이 같이 참석하는 그런 게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죠. 자, 또 하나 알래스카 LNG 문제입니다. 그저께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 간의 토론에도 나왔지만 알래스카 LNG 수입하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수입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알래스카를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도와야 되느냐. 이거 똑같은 안을 일본에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검토 중이고 우리 한국도 지금 검토 중인데 일본의 검토 내용을 우리가 보고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지연 작전을 쓰는 거죠. 우리도 어느 면에서는 그걸 꼭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알래스카 LNG 문제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문제하고 희소 광물 공급 혁명망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히토류를 지금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 분야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 하면서 또 대중 제재 문제도 동참하는 이 문제도 같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미 협상의 관건은 뭐냐면은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 일본이 환율 조정 당해서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환율 조정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조정 문제도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미 협상단이 만나서 우리 조선업 카드를 드니까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슬쩍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만 한국의 조선업 카드를 엄청나게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는 협상 속도를 한국은 빨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본의 협상 결과를 보면서 참고를 하면서 간다. 미국은 지금 빨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협상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주변 사례를 참고했을 경우에 충분히 관세 폭탄에서 우리가 최대한 피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